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취소됐다라고 말을 했는데 조금 전에 나오는 얘기는 한 언론이 질의를 했더니 네. 일정이 겹쳤다. 이 싱가포르 부총리와 그쪽에 통상사업본부장이거든요. 둘이 사진 찍은 거 하나를 이제 네. SNS에 맞아요. 올려놓은 게 오늘 있는 SNS에 거예요. 예. 올린 예. 사진 하나가 있으면 지금 그렇죠. 보이는 거죠. 예. 네. 저거 왜 올렸겠습니까? 한국이 계속 뭐 너 일정 뭐야? 베센트 일정 뭐야 하니까 나 싱가포르 만났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 싱가포르라는 나라는요. 실은 오히려 관세 협상에 있어서 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엄청난 미국의 흑자를 보고 있죠. 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흑자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자국입니다. 다른 나라와 좀 전략이겠네요. 상황도 다르고 산업도 의약품 외에는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싱가포르와의 협상보다는 우리와의 협상이 훨씬 더 중요한데 오히려 우리 대신 싱가포르 저 부총리를 만나려고 우리의 이談判 방식의 2+2를 취소했다. 이런 것은 상당 부분 좀 의도된 바가 있다. 어떤 일정이라든가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 네, 당초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2+2 한미 협상은 미국 측의 일방적인 취소로 무산이 됐고요.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어제 미국으로 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위성락 안보실장은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지 못하고 어제 귀국을 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아침에는 미국에서 들려온 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만났다고 합니다. 평론가님, 네. 이 자리에서는 무슨 얘기가 돌아갔을지 좀 궁금한데요. 지금 미국 측 핵심 인사들, 미국 국무장관, 재무장관 둘 다 못 만난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래도 상무장관은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정관 산자부 장관은 미리 출국을 한 상태였었습니다. 네. 하고 이번 2+2에서 이 김정관 장관은 아니었죠. 이것은 이제 우리의 기획부총리 종하고 여한국 교섭분정장이기 때문에 네. 좀 별도의 회담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당초에 계획 잡은 대로 하워드 러트닉입니다. 일종의 그쪽의 산자부 장관이 상무부 장관과 네.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0시부터 약 80분간, 1시간 20분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카테고리의 협상을 했던 것 같아요. 자동차 뭐 깎아달라라든가 얼마를 또 투자해달라라든가 미국 측에 했었는데 이견을 일단 좁히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래도 지금 정부 발표를 좀 보니까 나름 좀 반가운 소식은 미국 측에서 그러니까 하워드 러트닉 상부장관이 어떤 시기든 8월 1일 전에 이번에 한미 관세 협상을 끝내자라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걱정이 8월 1일 넘어가면 관세를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정도로 일단은 이번에 하워드 러트닉과 산자부 장관의 협상은 좀 진행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뭐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지금 일괄 타결 전에는 전해지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많긴 한데 그래도 80분 정도 시간이 흘렀다면은 좀 얘기가 많이 오갔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오가지 않았을까요? 아무래도 일본과의 협상 타결이 아마 중요한 의제였던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의 협상 타결을 자기의 어떤 업적으로 지금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한국과도 그 정도 상당하는 어떤 업적을 얻고 싶을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5,500달러 투자한다고 하는데 한국 과연 얼마나 투자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당연히 물어봤을 것이고 네.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우리는 한 1,00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한다는 것으로 지금 협상 카드를 들고 나갔는데 일본과 비교하면 높진 않은 편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되게 우리가 굉장히 애쓴 것이다라는 것을 추적했을 것 같고 일단은 그런 만나서 얘기들이, 그런 얘기들을 했을 오고 것이다. 갔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밤 미국 방송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한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였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you know the Koreans also, like the Europeans, they very, very much want to make a deal. And you could hear the expletives out of Korea when they read the Japanese deal. Because the Koreans and the Japanese, they stare at each other. CNBC와의 인터뷰이긴 했는데 지금 목소리가 약간 다른 건 하여튼 미국 방송과 인터뷰한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이 협상 타결을 매우 원한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합의 내용을 보면 한국이 욕을 했을 거다. 뭐 젠장 이런 말을 했을 거다라는 걸로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서로 의식을 하고 있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2+2가 취소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약간 테크니컬리 일종의 한국을 더 애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안 만나줬다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뭐 속내는 알 수 없지만 아마 그런 거에 일련 석산으로 이 상무부 장관도 일본과 워낙 딜을 잘했기 때문에 한국의 딜도 뒤따라 오질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해당 언론에 피력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일본과 한국 얘기를
거론을 했어요. 네. 일본의 얘기를 하면서 한국과 일본은 서로 뭐 스테어링 한다는 말을 했거든요. 네. 뭔가 의식을 좀 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의 어떤 협상가다운 전략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일의 관계는 사실 뭐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얽혀 있는 관계잖아요. 네. 특히 또 경제 면에 있어서 특히 최근 들어서는 미국에 대한 자동차 수출,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을 역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역전됐단 말이죠.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수출액도 지금 굉장히 늘었어요. 네. 우리가 대미 수출액, 그러니까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대미 수출 비중이 거의 한 20% 가까이 될 정도로 결국은 우리나라의 그 경제 성장을 견인한 것이 사실 미국과의 어떤 그 교역에 의한 것이었는데 미국이 이제 이것을 보고 자 일본은 지금 관세 25%를 낮추기 위해서 이 정도까지 큰 어떤 전략을 내세웠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럼 니네 한국 어떻게 할래? 가라, 이건가요? 한국 가라. 니네 어떻게 할래? 이제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관세 협상을 먼저 서두르고 우리나라의 관세 협상을 뒤로 미룬 것이 아마 우리에 대해서 조금 더 견제하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어제 아침에 미국으로 떠나려다가 다시 발길을 돌렸습니다. 일정 취소 통보를 받고 인천공항에서 발길을 돌렸는데요. 이 공항에는 취재진들이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신 기재부 대변인이 여기에 대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얼마 안 됐어요. 연락받은 지가. 일단 빠른 시간 내에 일정을 다시 잡자라고 하면서 그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유는 굉장히 명확히 밝히지 않았는데 긴급한 일정 때문에 안 된다. 어렵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한 때가 언제냐. 처음에는 이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취소됐다라고 말을 했는데 조금 전에 나오는 얘기는 한 언론이 질의를 했더니 네. 일정이 겹쳤다, 뭐 스케줄링 컨플릭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일단 건가요? 이 자체 내용을 좀 보면 굉장히 심각한 외교적 결례입니다. 일단 구윤철 기재부 장관이지만 우리에겐 또 경제부총리잖아요. 경제부총리죠. 네. 출국 1시간 전에 취소 통보를 했다라는 것은 일단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근데 그 그리고 통보 이메일로, 방식도 맞아요. 이메일이었었고 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이메일을 보낸 주체가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아니었답니다. 그러니까 재무부에 약간 비서실발로 이메일을 보내왔다라는 것은 상당 부분 심각한 외교적 결례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그래도 전 좀 안타까웠던 것은 현재 이제 김정관 산자부 장관 가 있죠. 네. 여한구 통섭교섭본부장도 가 있단 말입니다. 이때 비행기를 돌리지 말고 전 오히려 구윤철 장관도 가야. 왜냐하면 가는데 14시간 걸리잖아요. 우리는 8월 1일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가서 뭔가 좀 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는데 이제 공항에서 일단은 발걸음을 돌렸고요. 이제 그때 이메일에 적힌 것이 스캇 베센트의 일정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우리 언론도 일정을 막 추격했을 거 아니에요. 일정이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좀 생각되는 일정이 스코틀랜드에 이제 트럼프가 내일부터 가거든요. 네. 거기를 따라가나? 근데 지금 거기는 따라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뭐 하지라고 하다가 방금 앵커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싱가포르 부총리와 그쪽에 통상사업본부장이거든요. 둘이 사진 찍은 거 하나를 이제 네. SNS에 맞아요. 올려놓은 게 오늘 있는 SNS에 거예요. 예. 올린 예. 사진 하나가 있으면 지금 그렇죠. 보이는 거죠. 예. 네. 저거 왜 올렸겠습니까? 한국이 계속 뭐 너 일정 뭐야? 베센트 일정 뭐야 하니까 나 싱가포르 만났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 싱가포르라는 나라는요. 실은 오히려 관세 협상에 있어서 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엄청난 미국의 흑자를 보고 있죠. 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흑자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자국입니다. 다른 나라와 좀 전략이네요. 상황도 다르고 네. 산업도 의약품 외에는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싱가포르와의 협상보다는 우리와의 협상이 훨씬 더 중요한데 오히려 우리 대신 싱가포르 저 부총리를 만나려고 우리의 이談判 방식의 2+2를 취소했다. 이런 것은 상당 부분 좀 의도된 바가 있다. 어떤 일정이라든가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의도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결국엔 싱가포르 총리를 만났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구윤철 부총리의 행보가 좀 아쉬워요. 제일 아쉬운 대목이에요. 근데 갔다가 못 만나면은 그것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기분 네. 나쁘지만 기분 나쁘다는 걸 대놓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헛걸음하게 했다. 이게 우리한테 별거 아니지만 하나의 또 협상 카드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미국이 이렇게 무리함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미국도 뭔가 사과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고 다만 아주 작은 것이라도 사실은 미국의 양보를 받아낼 수 있는 명분이 쌓이는 것인데 저는 그래서 이게 직접 전화로 얘기한 게 아니고 이메일로 통보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좀 아쉽다. 차라리 이메일을 확인 안 했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뭐 확인했더라도 전화하지 않고 장관이 모른 채로 그냥 출국한 뒤에 이렇게 연락이 왔다라고 했으면
그러면 사실은 뭐 굉장히 뭐 낭비일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그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협상 전략에 대해서는 좀 고도한 전략인 것 같거든요. 네. 좀 배울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일이 네. 있었어요. 위성락 안보실장 어제 네. 귀국을 했거든요. 그런데 국무장관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미국 백악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었는데 결국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온 겁니다. 인천공항에서 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조용히 제 방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한미 간의 현안 협상이 막바지에 꽤 중요한 국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부처 강요들이 워싱턴에 가서 분야별 해당 세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국면에서 제가 한미 관계의 전반, 그러니까 무역, 통상, 안보, 동맹 전반에 걸쳐서 총론적인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기로 한 거고요. 제 방문은 경제 관료들이 하게 되는 세부 협상을 지원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에 갔는데 기다렸는데 국무장관이 트럼프와의 회의가 길어진다면서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사실상 노쇼 아닙니까, 이건? 그렇죠. 뭐 제가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지는 뭐 취재도 못하고 하지만 저는 이제 위성락 실장의 역할을 방금 이제 위성락 실장은 저렇게 표현을 했지만 저는 이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하나를 본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그 역할이 진짜 막중하다고 봤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특히 트럼프와의 협상은 무조건 탑다운이고요. 무조건 단판입니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실무진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위성락 실장이 가서 한미 정상회담을 오히려 추진했었더라면 그게 훨씬 더 빠른 협상의 이제 딜 혹은 더 진전할 수 있는 길이었다라고 생각을 좀 해서 네. 뭐 그쪽에서 어떤 일 때문에 뭐 안 만나줬다는 썰, 뭐 여러 가지 썰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네. 한미 정상회담이란 이 카드도 저는 위성락 실장이 계속해서 좀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있습니다. 전화로 사과받았고 또 유선 협의는 했다고 하고요. 방금 그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는 또 만났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카운터파트는 못 만난 거잖아요. 이것도 의도된 걸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의도됐다고 느껴져요. 네. 결과적으로 우리 안보실장이 갔다는 얘기는 결국 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우리 방위비에 대한 얘기도 같이 논의하겠다. 사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네. 주한미군 반입 비용에 대해서 트럼프는 줄기차게 한국에 좀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같이 또 테이블에 올라가려면 전제 조건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방위만으로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미국 측에서 요구한 것이 있었겠죠. 근데 그에 대한 답을 아마 우리 안보실장께서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아마 넌지시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넌지시? 네, 그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는 마찬가지로 만났을 때 네. 뭔가 결과를 발표해야 되잖아요. 그게 부담스러워서. 사실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큰 외교적 결례죠. 미국까지 오게 한 다음에 전화로 통화할 거면 뭐하러 오게 합니까? 그냥 전화 통화하면 되잖아요. 요새 뭐 줌 회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우리가 좀 뭔가 지금 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사실 정부가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따라서 이렇게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미국에 내어줄 것이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분명히 이것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길 거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대신 그분들을 달랠 수 있는 정책도 반드시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